있습니다. 자, 오늘은 갈등의 힐링인데 이 갈등이라는 거, 갈등이 뭡니까? 갈등. 서로의 각자의 의미와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아, 의미와 가치가 충돌한다. 충돌하는 거예요. 반대라는 뜻인가? 아니면 다르다는 뜻인가요? 다르다. 자, 틀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다르다. 다른데 왜 갈등이 생기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왜 생기지 그러면? 이 갈등은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의미와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와 가치가 다른 사람과 다를 때 이 생각이라는 게, 생각은 누구 겁니까? 내 거. 상대의 생각은 상대 거. 자,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건데, 다른 건 알잖아요. 내 생각은 내 거고 상대방 생각은 상대방 건데 이게 분명히 나랑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걸 한번 그려봅시다. 마음은 뭐라 했죠? 이거 아세요? 내 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신체죠.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게 신체입니다. 신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기억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들어오는 거를 인식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나가는 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면서 인간인 누구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으면 없어집니다. 이게 신체도 없어질 거고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식할 것도 기억할 것도 표현할 것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신체라고 표현 안 하고 시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의식, 무의식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소멸. 자,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뭐냐?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즉, 생존해 있다는 얘기죠. 생존. 생존은 그 자체가 뭡니까? 존재죠. 생존해 있다는 얘기는 존재잖아. 여기서 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안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일이 없죠.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고 집에서 뭔가를 하고 또는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뭘 하고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내 아이들, 진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다 생존하고 있어요. 뭘로? 요렇게 신체를 갖고 몸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기억을 갖고 있어요. 기억을. 이거는 사람이면서 인간입니다. 재밌는 건 이거 마음이 생각인데 생각 없는 사람 있나? 생각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 결국은 나는 누구냐? 내가 느끼는 거. 나만이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건 나만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 추론을 합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이 추론을 할 뿐이지 추측을 할 뿐이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못 느끼니까. 그러면 오로지 이 생각을 느끼는 건 누가? 오로지 나만이 느낍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생존에 있는 자체는 존재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왜 존재할까?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냐를 따져볼 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그 자체, 기억되어 있는 걸 생각하는 게 나야. 내가 추론하고 뭐하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가 나예요, 나.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생각 모르잖아요. 난 아저씨 생각 몰라요. 내 아들이 있지만 내 아들 생각 몰라. 내 알 게 뭐야. 근데 아빠 생각하나? 몰라. 아니 이유도 없어. 다만 뭔가가 이렇게 보여질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저런 말을 했으니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 그건 내 생각이야. 상대방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 재밌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바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즉,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한 명. 나 하나. 즉,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관계성을 맺는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맞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가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가요? 사람은 사회적인 이유가 없어요. 똑바다 혼자인데. 섬에서 혼자 사는데 예를 들어 섬에서 혼자 살아.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혼자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성이 존재하나요? 혼자 있을 때는 사회가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 자유로워. 나의 자유. 내 모든 권리. 내가 화장실 지을 이유도 없어. 내 길 만들 이유도 없어.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고 내가 가서 먹는 것이 곧 밥이고 내가 먹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 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냐면 자유와 그리고 모든 것에 나는 평등한 나는 누구와도 다 평등해.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 되게 되면은 인간은 무엇을 갖게 되냐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있거든. 또 상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대가 있고 즉 사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만들어갈 때 이 관계를 맺어갈 때 요거는 요렇게 하도록 하자. 요거는 서로 요 정도는 양보를 하자. 요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 요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조화 질서예요. 이 조화 질서의 방법에는 관습적인 것부터 도덕, 윤리, 법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이게 존재. 그래서 인간은 결국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람인데 사람과 사람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여기에 바로 이 사람 자체는 자유롭고 평등해. 누구도 똑같아. 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 그런데 인간은 다 자유롭고 다 자유로워 버리게 되면 자유롭고 평등주의가 되면 사람과 사람이 결합이 된 인간이 되게 되면 이 자유에 관련된 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 버리면 무질서, 카오스라고 얘기하나? 카오스가 뭐지? 혼돈이었어. 무질서야. 누가 그러대? 무질서 속에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맞아. 무질서가 있어야 질서가 만들어져. 재밌죠? 행복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야, 이 재밌다. 행복은 상처에서. 상처가 없다? 행복은? 없습니다. 요게 좋을까? 요게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 안 행복한 삶? 행복한 삶. 그러면 상처가 없는 삶? 상처가 있는 삶. 무엇을 원하시나요? 자, 그러면 상처가 기뻐야 되나? 아니면 슬퍼야 되나? 재밌는 게 아까 우리 잠깐 모였을 때 얘기했던 게 뭔 내용이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노력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재밌죠?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지는 사람에게만 스트레스가 존재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의미로, 내게 의미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사람한테 신경도 안 써.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은 가서 내가 자빠졌는지 뭘 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바로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는 반대 이면에 이놈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기쁘게 생각하는 거야. 바로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럼 한편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이제 드디어 전문가 돼가고 있네. 이제 드디어 네가 공부하나 보다. 왜? 공부하는 사람만이 술론 퍼온다는 얘기는 똑같은 이치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인간은 결국은 조화와 질서를 갖고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이게 아마 1회차인가 2회차인가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조화와 질서를 갖는데 이걸 왜 갖느냐? 이 조화와 질서를 왜 갖느냐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의미가 존재하게 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조화와 질서를 왜 만듭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까? 혼자일 때는 이 사람 하나만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냥 가면 돼. 근데 함께 가게 되다 보니까 사회성으로 함께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조화와 질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조화와 질서는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존재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의미, 사람으로 존재하는 가치. 이 두 가지를 이거를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에 관련되어 있는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사회적 동물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본.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자아실현을 가는데 그럼 의미는 뭐고 가치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배웠듯이 의미는 뭡니까? 의미? 행복입니다. 감정입니다. 행복입니다. 감정입니다. 가치는 뭡니까? 가치. 지식, 성공. 결국은 기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갈 때 자기 기분을 갖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미국은 어떨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 두 번째는 인간. 관계 가치, 세 번째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자, 이 셋 중에 하나의 가치만 가져가도 나는 존재의 가치가, 존재하는 내 가치가 존재합니다. 이 존재는 존재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존재의 의미도 사람과 사람이 연동이 될 때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미와 가치를, 즉,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늘 다 자유롭고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유롭고 평등한 것들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나의 의미와 가치, 너의 의미와 가치를 상호 공존해 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조화와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조화와 질서는 자유와 평등을 반드시 뭐를 하게 됩니까? 억압을 하게 됩니다. 억압. 나는 자유롭고 싶다. 여러분들 지금 자유롭게 살기 싫은 분? 자유롭게 살고 싶죠? 네. 산으로 가세요. 혼자 가세요. 혼자가. 누구랑 같이 가면 그거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을 갑니다. 진짜 자기의 자유와 그리고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 누구랑 가야 됩니까? 혼자 가야 됩니다. 가서 아무하고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는 다 나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도 섞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아줌마 밥 주세요. 밥 먹어. 계산하고. 혼자 다닙니다. 그래야 나의 자유를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 가면 뭐 합니까?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러면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 뿐이죠. 즉, 새로운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힐링이 안 돼요. 이제 그건 차차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존재의 의미는 행복의 감정에 연관이 되어 있고, 인간의 가치는 기분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 사회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명예, 기타 등등에 관련되는 이 가치, 그리고 경제적 돈 버는 거, 이 가치, 이 세 개의 가치 중에 하나를 과연 무엇을 실현해 갈 거냐. 그러다 보니까 기분파는 누굽니까? 남자. 감정파는 여자. 그래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의미를 중요시 여기고 가치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중요시 여깁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뭔 얘기냐면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죠. 갈등은 왜 생긴다? 충돌. 똑똑한 것 같아. 이 얘기 누가 했지? 의미와 가치가 충돌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는 충돌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를 때 충돌을 하고, 또 하나는 틀릴 때 충돌을 합니다. 자,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이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의 차이.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뭐가 다를까? 알지? 다르다와 틀리다는 뭐가 틀릴까? 헷갈린다, 이거. 가만 보니까. 헷갈리? 자, 다르다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기준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틀린다는 건 기준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 자기가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실현합니다. 이거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나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근데 나랑 틀린데? 그럼 나랑 한판 해야지. 틀리잖아. 여기 왜 있어? 틀린데. 자, 여기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자체에 관련되는 이 몸과 마음, 신체인 몸과 생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누구 인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한 명,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 이걸 안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나는 뭘 생각하냐면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 내가 추구해 나가는 의미가 상대방이 나랑 뭔가 엇나가면 맞질 않으면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틀리다라고. 왜? 자기 기준이 있거든. 내 자아 실현의 기준이 있거든.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랑 상대방이 안 맞으면 무엇을 느낍니까? 나랑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하는 겁니다. 틀릴 때 충돌이 됩니다. 다를 때는 나하고 다르다. 내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왜? 관심이 없거든.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나와 함께 뭔가를 이 사람이 내 존재의 의미와 내가 가져가고 있는 의미와 가치의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을 들이댈 이유가 없습니다. 내 기준을 들이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 기준이 들이대게 됩니다. 결국은 갈등은 왜 생깁니까? 갈등은 나랑 의미와 관심? 없습니다. 관심? 그래야 기준이 작용하거든. 그러면 충돌해서 틀릴 때 틀리다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했는데 너는 왜? 그래서 저는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현우 씨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저는 돈보다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야 그래도 돈이 우선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는 내 가치 기준이고 하나는 이 사람 가치 기준이야. 둘이 대화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갈등이 가. 그게 갈등입니다. 갈등은 왜 생기느냐? 바로 이 충돌할 때 생깁니다. 그러면 틀릴 때, 즉 내가 관심을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관심 있는 사람인데 내 기준을 적용을 해보니까 저놈이랑 틀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자, 갈등이 생겼어. 남자에게 갈등은 뭘로 옵니까? 오케이. 갈등 뭐랍니까? 남자는 스트레스로 옵니다. 여자는 상처로 옵니다. 갈등은 무엇을 동반하게 되느냐? 남자에게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는 상처를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은 상처 많죠? 상처 없습니까? 상처 없는 분?
상처 없는 분? 전화 왔어. 상처 없는 분 없습니다. 상처 없다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만약에 여자라면 굉장히 상처가 많아가지고 싹 잊어버린 겁니다. 상처에 해리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나는 상처가 없어 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상처가 너무 많아서 하도 많다 보니까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해리 현상이 즉 물이 얕으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처가 참 많구나. 내가 상처가 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난 상처가 없어. 상처의 해변성을 딱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을 모르고 삽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사람으로 살면 돼요. 인간관계로 살면 안 돼요. 왜?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를 상대방들한테 계속 줄 거니까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누가 주로 많이 만듭니까? 바로 이 상처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갈등이죠. 자, 이 갈등은 결국은 뭐냐면 나와 같냐? 나와 똑같냐? 나와 틀리냐의 차이예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뭐냐면 이 갈등의 원인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상대방한테서 오나요? 상대방한테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잖아요. 이걸. 결국 또 나야. 이게 미안해. 계속 나야. 이게 문제야 항상.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갈등은 누구한테서 올까? 우리가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 아주 대표적이죠, 그죠? 이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제 갈등인데 누가 준 걸까요?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왜 일으킵니까? 자, 이제 한번 해석해보자고. 여기서 한번 맞춰보자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때문에 충돌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관심은 있는데. 네. 재밌어. 의미가- 관심은 있는데 기준도 가지고 있어. 시어머니 기준이 있고 며느리도 기준이 있어. 그게 이거 틀려. 누구 잘못이지? 각자. 이러면 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네. 잘못은 아니고. 이제 좀 배운 것 같네. 잘못은 맞아. 아니고. 둘 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 기준만 얘기했던 것 뿐이야. 자기 기준만 얘기했다. 자기 기준을. 근데 자기 기준이 상대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기준과 틀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상처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합니까? 관심 있어서. 이러면 또 이렇게 화를 막 낸다. 관심 있다는 게. 막장 드라마는. 관심이 없으면 고갈등 안 생깁니다. 관심 없으면 쌩까면 돼. 나 몰라라 하면 돼. 자, 이 갈등이라는 건 왜 생기냐? 제일 근본은 바로 이 관심에서 생기는 겁니다. 관심.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자에게 관심은 뭡니까? 사랑. 사랑입니다. 여자에게 관심은 사랑 그 자체예요. 남자에게 관심은 뭐야? 남자에게 관심이 스트레스야? 맞는 거야. 남자에게 관심은 뭐냐면 바로 가치에 관련된 기분이에요. 자기가 좋은 기분을 가질 거냐,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질 거냐에 따라서 자기 관심이 이제 좋으면 관심 있는 거야. 안 좋으면 관심 없어. 스트레스가 연관됩니다. 여자는 상처가 연관되기 때문에 행복, 즉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관심은, 여자는 관심을 사랑으로 인식을 하지만 남자는 사랑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재미로 인식을 합니다. 남자는 재밌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여자는 사랑에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도 여자고 며느리도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싸움. 아주 시어머니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남편한테 관심이 있을 뿐인데.
이거 관심 쏟기 싫어요, 솔직히 자, 시어머니한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며느리 여기 이제 남편이 연결돼 있어. 이건 이제 삼각관계라 그러는데 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시어머니도 남편의 연관이 있고 며느리도 남편과 연관이 있어. 그죠? 며느리도 남편에 대한 기준이 있고 시어머니도 남편에 대한 기준이 있어.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 누구 잘못일까? 자, 이제 재밌게 한번 보자고. 자, 봐봐.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어. 며느리는 남편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어. 그러면 남편 잘못일까? 시어머니 잘못일까? 며느리 잘못일까? 주인이 정리했어요. 시어머니 누구의 잘못?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걸 조율하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이런 능력을 안 해요. 이 관심 이게 재밌느냐? 남자는 관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재미라고 그랬잖아. 며느리가 즉 아내가 자기한테 관심을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엄마가 나에게 재미있느냐 없느냐 이거일 뿐이야. 둘이 싸워. 그럼 이 남자는 없어요. 스트레스. 어느 남자도 이 둘이 싸우면 개입할 수가 없어. 이유는 안 재밌거든. 안 재밌잖아. 재미있게 싸우고. 재미있게 싸우면 개입해. 왜? 거기가 재밌거든. 어떻게 재미있게 싸우지? 그래서 이 남편이 중재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협상이 필요한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갈등을 느끼잖아. 그럼 시어머니 잘못일까? 며느리 잘못일까? 남편 빼고 얘는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요건 배제를 시켜놓고 시어머니 잘못일까? 며느리 잘못일까? 잘못은 아니지만 서로 모르는 거죠. 잘못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며느리는 며느리 기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누군가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 즉 관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관심의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리다고 인식을 하게 되니까 누가 인식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생각이, 즉 내 마음이 상대방이 이 들어왔던 게 인식이 틀리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뭘 유발하게 되냐면 기억에 상처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상처를 유발하게 됩니다. 누가 유발한 겁니까? 네. 내가.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데냐? 왜 다르다고 생각을 못할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왜 나와 기준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못할까? 바로 왜 다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해. 그게 치료야. 그게 힐링이야. 알면 힐링이야. 알면. 이거 고부 갈등 관련돼서 고부 갈등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게. 요 만들어 놨는데 예전에. 고부 갈등 3시간이면 치료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각자 기준을 스스로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제 기준과 내 기준이 그냥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는 순간 갈등이 없어집니다. 갈등이. 알아야 돼. 시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이 기준과 며느리의 기준이 이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 며느리도 자기 자신의 기준과 시어머니의 기준이 뭐다라는 걸 아는 거. 알면은 갈등이 이상하게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럼 갈등이 힐링법이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근본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갈등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기 때문에 돼요. 내가 어디서? 바로? 마음 안에서. 응. 요놈이 만드는 거야, 요놈이. 이 생각이라는 마음이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거든. 맞을 확률은 몇 프로에 모르는데. 한마디로 진짜 말 그대로 맞을 확률도 없는 걸 확신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분명히 나는 이래. 분명히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야. 세상에 제일 무식한 거지. 왜? 나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랑 같아야 되는 거야. 누구 잘못이야?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모를 뿐이야.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머리가 제일 위에 있느냐? 그리고 제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일 위에 있는 이유가 보고 듣고 느끼고 관련되는 것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생각을 맨 꼭대기에서 해서 모든 것을 지휘하려고 지휘통제소예요. 여기가 지휘통제소. 이건 인간은 누구나 다 다리에 머리 달려있는 사람 있나? 그거 신문에 나와. 신문에 아주 전 세계 아마 토픽에 나올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마음과 생각에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가 왜 하게 되느냐면 자기가 직접 자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이 자각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존재하는데 존재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를 갖게 될 때 바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인간이면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다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 갑니다. 그지? 너도 같이 실현하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사실 열심히는 안 하지. 열심히 안 하잖아.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갑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 가는데 자아 실현 방법은 자아 실현하는 건 똑같아.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구든 인간이면 누구나 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의 자아를 실현해 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갑니다. 집에서 TV 자고 있어도 그것도 자아 실현이에요. 그것도 자아 실현이에요.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표현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 인식하는 건 왜 필요하다 했습니까? 이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억과 표현은 왜 합니까?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인식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뭐를 합니까? 인식된 거를 의미와 가치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생각이. 인식되는 게 내가 기억하고 있고 표현하는 거랑 나랑 같아야 되나?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기억이 같은 사람, 전 세계에 몇 명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와 기억이 같은, 여러분과 기억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 근데 왜 같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거는 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가만히, 이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같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간혹 해요. 법명스님 내가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대천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에 관련되는 마음이 인간에 관련되는 이 마음 얘기를 하면서 같아야 되는 얘기가 나와요. 철이 들들어서 그래요. 빨리 산에 가서 좀 더 배워야 돼요. 그 사람 엄청나게 죽이는 일이에요. 훌륭한 얘기는 맞아. 그러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바로 뭐냐면 같아 버린다는 얘기는 나와 같아.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얘가 틀리잖아. 결국은 갈등이 왜 생기냐? 같다라는 말, 이 굉장히 성각자들, 지식인들이 인간의 마음은 같아 라고 얘기한 그 한마디 때문에 일파만파돼서 나랑 같아야 되는데 안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 같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강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등은. 신gad이 굉장히 훌륭한 건 맞는데 갈등은 점점 증폭이 됩니다. 왜? 모르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 기준과 이 사람 기준이 다른데, 근데 그 기준은 뭔 기준이냐? 무슨 기준입니까? 지금 내 기준이 어떤 기준이야? 그 사람 기준이.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자아 실현하는 의미와 가치에 관련된 생각 기준이거든. 이 생각 기준이에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마음은 다 틀립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같게만 갈 수 있을까? 자아 실현을 만약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 나간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자아 실현이 틀립니다. 100만 원을 추구하는 사람과 1000만 원을 추구하는 사람, 같은 경제적 가치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되기 시작을 해요. 다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추구하는 사람과 1000만 원 추구하는 사람이 대화 나누면 소통이 잘 되겠네, 그죠? 이상하죠? 갈등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즉 의미와 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의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랑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지느냐? 다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와 나랑 갈등을 느껴. 예를 들어 내 딸이, 내 엄마가, 또는 내 옆에 친구가, 내 남편과 또는 내 아내가 누가 이렇게 갈 때 내 아들이, 애들이 있어. 얘랑 나랑 틀려요. 그래, 걔랑 틀리죠. 이해가 돼요. 틀리니까 제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관계상에는 뭐가 있냐면 이 조화와 질서라고 그러잖아요. 조화와 질서. 요걸 깨트리면 이제 박살나는 거야. 깨트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깨트리는 건. 바로 그 깨트리는 거에 관련된 것만 안 하게 되면은 이 조화와 질서의 범위 내에서 자아 실현을 일어나는 거는 누구에게든 권리예요. 권리. 이거 자아 실현은 자기 권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화와 질서는 자유와 평등을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즉 책임이에요. 그래서 조화와 질서의 의무를 갖고 자아 실현의 권리를 추구해 나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알아야 되는 거야. 즉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나랑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고. 관심 있어. 기준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다르다는 걸 알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기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준도. 상대방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기준은 대화를 해보고 뭔가를 해라. 들어가야 돼.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내가 추론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상대방이 이럴 거야 하고 생각.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나도 많이 하는데. 저는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림없이 이럴 거야. 틀림없이 이럴 거야. 틀림없이 이럴 거야. 100% 확신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맞으랍니다.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살수록 확률이 점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족관계에서는 0.01% 마지막 확률이 0.01%로 갑니다. 0.몇 콤마로 갑니다. 그런데 친구관계 정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가족관계가 아닌 가까운 사이 정도 되면 한 1% 마지막 확률이. 넘 관계일 때는 사람이랑 나랑 완전 남이야.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사람 생각을 추론해서 맞을 확률은 10% 정도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추론하는 게 맞을 확률은 10% 이상을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식은 뭘로 합니까? 의식.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내가 직접 느끼고 기억을 내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표현하고 이래서 나한테 들어왔던 거는 내가 기억을 잘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내가 표현한 거는 무의식이 합니다. 무의식적인 게 거의 대반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이잖아.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펜을 잡고 이렇게 쓰는 거. 어떤 사람은 여기를 잡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를 잡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나는 여기를 잡고 중간을 잡고 써요. 어떤 사람은 요 끝을 잡고 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이건 자기에 관련된 표현 방식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딱 잡으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의식이에요. 여기다 의미, 가치, 글자를 쓰고 이렇게 가는 건 내가 의도해서 쓰는 건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뿐이야. 즉 나도 모르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의식인데 이거 기억합니까? 요 문 열고 딱 나가면 감사 내가 여기다가 의미라고 썼는지 가치라고 썼는지 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한 건 얼마나 기억을 하나요? 얼마나 기억을 할까? 자기가 한 거는 이상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요 기억은 내가 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이 했던 거는 잘 기억을 해요. 자, 갈등이 만약에 발생을 했습니다. 틀려. 그래서 막 상처, 스트레스가 막 생겼습니다. 요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어디 있어요? 들어온 것에 원인이 있지? 표현한 거는 기억을 못 하거든. 표현한 거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기억이 안 되다 보니까 원인은 어디 있어요? 요 들어온 것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합리화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상대를 이제 탓하니 뭐뭐 때문에라는 말을 이제 혹시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도 가끔 보면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야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 저것 때문에 그랬잖아. 왜 그래요? 내 잘못 없다라고 이제 항변하는 거잖아. 재밌는 게 잘잘못으로 논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시어머니 잘못이니까 며느리 잘못이니까. 벌써 이렇게 해놓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재밌게도 다르다라고 표현하니까 시어머니도 잘못 없고 며느리도 잘못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왜 생기나요? 바로 지금 쭉 설명해 놨잖아요. 인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게 기억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틀리고 기억도 다르지 생각도 틀리지 같을 확률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은 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와 같아야 된다라고 사는 이 생각, 자기 기억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기준인데 내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틀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실현해 갈 수가 있는, 자아 실현을 해나가.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 잘못된 게 아닌데 왜 갈등이 생기나요? 바로 몰라서 생기는 거잖아. 뭘 몰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몰라서 생기는 거야. 아주 단순해. 나와 다른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기준이 뭔데? 바로 생각이거든. 생각.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행복이,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기분, 이 가치가 나와 같은 사람이 전 지구상에는 어쩌다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을 수가 없어요. 요 같은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을 땐 진짜 좋아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은 있는데 기준이 다르겠는데 기준도 가지고 있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틀리게 되니까 충돌을 하는 거면 관심의 크기만큼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미친 듯이 싸우는 사람들 있죠. 혹시 미친 듯이 싸우는 사람들, 죽을 듯이 싸우는 사람들 어떤 사이일까요? 조금은 싸는 죽을 듯이 싸우는 사람들은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그죠? 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관심의 크기만큼 충돌을 하게 될 텐데 관심의 크기만큼 쌈박질하는 거 있잖아요. 왜?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막 싸우잖아. 왜 싸웁니까? 감정 싸움. 왜 이기려고 들까? 요즘 봐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거의 막장 드라마 쓰잖아. 거의 미칠 듯이 죽을 듯이. 왜 그래? 자기 기준을 관철시키려고 드는 거야. 자기 기준을 얘도 내 기준을 갖도록 만들게 하려고 그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갈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와 상처의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바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너도 내 기준을 가져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지금 자아 실현을 네 거 하지 말고 내 걸로 하래. 같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이렇게 자아 실현을 해봤으니까 너도 나처럼 이렇게 자아 실현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엄마와 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또는 부모와 자식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엄마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분명히 자기의 자아 실현에 분명히 기준이 있겠죠, 그죠? 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또 마찬가지로 그들이 살아가는 자아 실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요 기준이 있고 여기도 자아 실현의 기준이 있고 여기도 자아 실현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 각자의 기준이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싸웁니다.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갈등이 많을까요? 엄마와 딸이 또는 부모와 자식이 이 관련되는 기준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게 왜 갈등이 왜 만들어지느냐? 결국은 뭐냐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잘못인 거야. 딸이 볼 때는 엄마가 잘못하는 거고 엄마가 볼 때는 딸이 잘못하는 거야. 왜? 자기 기준이랑 틀리니까. 충돌을 하게 돼. 관심은 있는데 틀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엄마는 딸에게 뭐를 합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기준을 딸에게 집어넣으려고 그 다음에 딸은 그게 아니야 엄마에게다 넣으려고 억수로 서로에게. 자, 그러면 만약에 딸이 억셉트를 했어. 이 기준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딸이 살아가는 인생은 딸의 인생인가요? 엄마의 인생인가요? 엄마의 인생. 아빠의 인생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이네. 자, 그러면 웃기네? 그럼 그 자식은 누구 거야? 엄마. 이게 엄마 거야, 자기 거야? 즉,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 의미와 가치를 말살시키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 자식들이랑 부모들이랑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를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갈등의 원인은 내가 아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이 관심을 갖고 기준 틀릴 때 충돌이 일어났던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 갈등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무엇을 갖냐면 상대방에게 갈등이 원인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너의 인간의 자아실현의 가치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얘기야. 맞잖아? 결론은 그렇게 돼버리네? 근데 아주 간단한데 누구 잘못이야? 엄마 잘못입니까? 딸 잘못입니까? 근데 재밌지? 이렇게 쌈박질하고 있다는 얘기는 엄마도 가치 기준을 의미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딸도 자기의 의미와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둘 다 잘못한 거야? 아니야. 근데 엄마가 딸이 서로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 너무 모르는 것 치고는 너무 몇 년을 갑니까? 평생. 몇 년? 평생 어디까지? 때까지. 무덤 가서도 이제 뭐 갔는 데는 물론 죽으면 이제 없어지니까. 그럼 도대체 모르는 것 치고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야. 이 갈등이라는 거는. 바로 이 갈등은 의미와 가치에 관련된 자기 행복과 또는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갈등이에요. 인간관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 갈등이 만들어졌다. 갈등해.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포럼에 와서 이런 걸 배우잖아. 그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면은 갈등을 해. 부부 사이가 됐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든 여러분들이 여기 나가서 조금 이따 밥을 먹으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싸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보일 수도 있어. 왜 싸울까? 자기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상대한테 내 기준에 맞추라고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권리가 여러분들에겐 과연 있느냐라는 걸 한번 얘기해요. 엄마가 자기 기준을 딸에게 자기 기준에 맞추라고 할 수 있는 과연 엄마에게 권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조화와 질서의 의무를 갖고 자아실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 자아실현은 권리예요. 권리. 엄마는 엄마의 권리가 있고 딸은 딸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딸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딸에게는 그게 뭘로 작용을 하게 됩니까? 딸에게는 결국 뭐냐면 딸에게 권리를 박탈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딸의 권리를 자아실현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를 추구를 해가야 되는데 그 권리를 접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은 뭘로 살아가게 됩니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좀 많이 힘들어.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아이가 살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엄마 자리보다 못한 자리로 갑니다. 엄마보다 못하게 돼요. 왜? 그게 바로 뭐냐면 팩트. 즉 이 가치, 자아실현에 관련되는 것은 신기하게도 이 자아실현에 관련되는 의미와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누구에게도 권해서는 안 돼요. 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건 오로지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나의 존재 자체에 내가 가져가고 있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이걸 권리를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화와 질서의 근본 틀에서 자아실현을 추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상대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뭐가 되려도 상대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나는 엄마로서 이렇게 가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딸은 참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나와 이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딸에게 뭐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이쁘잖아. 의식과 무의식에 생각이 존재하고 있고 뭔지 모르지만 기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표현하고 있잖아 또. 그리고 인식을 하고 있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게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가냐면 조화 질서를 갖고 자아실현을 추구해 가고 있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관심 또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과연 내 아이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알면 돼. 그럼 갈등이 왜 생길까요? 영전? 졸리지? 자, 갈등이 그러면 왜 생길까? 죽겠지? 조금 이따 오기 싫을 거야.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갈등하고 아마 오늘 얘기 들었던 갈등 너무 단순해? 뭐 이래 갈등이 너무 단순해. 맞아, 단순해.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누가 봐도 쉬워. 아주 쉬워야 진리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복잡하고 전문용어로 쓰고 막 하는 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미사여구가 포함되게 되면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진리냐? 나도 몰라. 누군가 또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겠지 뭐. 누군가는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 이거에 대한 고찰 해가지고 비판적 고찰 또 쓰면 돼. 그러면 또 발전해 가는 거야. 왜? 한번 제시를 해보자는 거야. 어디에서? 심리적 관점에서. 지금 이거 순수하게 심리적 관점에서 철학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심리적 관점에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논했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나는 누군가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조화 질서를 갖고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인간 이게 왜? 심리적 관점에서 지금 풀어낸 거거든. 왜? 의식과 무의식의 생각이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왜? 기억이 함께 연동을 하고 난 이거를 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심리적 관점에서만 얘기를 했던 것 뿐이야. 난 철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냥 이런 체계를 한번 풀어본 거야. 가다 보니까 처음에 갈등이 뭡니까? 아주 역시 훌륭해. 의미와 가치가 충돌하는 거라 딱 내용이 나오잖아.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풀면 돼. 솔직히 그 전까지는 뭘 설명해야 되나. 방금 전까지도 논제를 몰라가지고 야 오늘 갈등이 뭐였지? 내가 물어봤어. 솔직히 오늘 논제를 몰라가지고 그래도 갈등의 힐링이래. 오케이. 그러면 힐링까지 얘기해야 되는구나. 갈등의 원인, 갈등의 힐링 이 틀리거든. 오늘 원인과 힐링을 연속으로 가야 되는구나. 뭐부터 시작하지? 이게 안 풀려. 근데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 얘기가 탁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풀어나간 거야. 만약에 이게 다르게 나왔더라면 오늘 강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왜? 그때그때 달라요. 내일 만약에 내가 갈등의 힐링을 강연하잖아.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같은 게 안 나와요. 나도 몰라 왜 이런지. 근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딱 하나의 원리는 뭡니까? 결국은 의미와 가치가 충돌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틀리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너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내가 기억하는 건 너를 기억을 하고 있지 내가 한 건 기억을 못 하거든. 왜? 내가 한 거는 무의식으로 했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누구랑 내 아이, 또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누구, 내 아이, 뭐 이렇게. 내가 어제 그저께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어제 내가 만두 먹자 했던 거 이렇게 있지. 뭐냐면 팩트 몇 개는 기억을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며칠 전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꾸 그랬대. 그래서 웃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재밌게도 상대방들이 했던 건 다 잘 기억하잖아. 상대방들이 했던 건 잘 기억하잖아. 내가 했던 거는 몇 개밖에 기억을 안 되는데
상대방이 한 거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억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쓸데없는 걸 기억을 한다라고 여러분들도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들한테. 네 얘기를 했잖아. 자기가 쓸데없는 걸 기억한다.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겁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상대방 걸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방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표현한 걸 기억을 못한다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난 중요하지가 않아.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분명한 거는 나와 이 아이들이, 내 아내가 또 여러분들이, 나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되어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기준이 한 명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그렇구나. 너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럴 수 있구나. 화가 안 나. 즉 갈등이 안 생겨. 싸워본 적이 있니? 많지. 아빠가 이걸 모를 때야. 영준아 뭐 워낙 많이 싸웠으니까. 며칠 전에도 싸우고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인간이잖아. 나도 사람이면서 인간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다만 여러분하고 나하고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인식이 되는 게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신기하게도 평상시에 싸울 일이 생기잖아. 일단 싸워봐.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인간인지라 일단 저질러 놓고 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혼자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이랬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쓱 그려지기 시작. 나도 모르게 쓱 그려지게 되면 미안해져. 그러면 또 괜히 또 까지까지 가가지고 하면서 화해를 시도하면서 그걸 후속 조치를 취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갈등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 잘못도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거든. 그러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어. 그때 후속 조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치료되고 스트레스가 힐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갈등의 힐링이에요. 갈등은 발생이 안 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되면 물론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얘기가 뭡니까? 관심. 그렇죠. 관심 표현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고 나면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화해가 돼요. 화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럼 과연 갈등의 힐링은 뭘까? 갈등이 힐링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갈등 할래 안 할래?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신이야? 딱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탁 던졌어. 아, 여건저렇게해서 막 계산하고 벌써 이거 남이죠? 저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확 반응이 나가잖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 나가는 거, 그거는 내가 관심 갖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갔어. 막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막 생겼어.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상처가 작용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한 템포를 딱 늦춰놓고 보니까 아, 내가 또 왜 그랬지? 아,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거 저거. 그러면 돼. 그러고 날 때 이제 뭔 얘기를 하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게 힐링이에요. 힐링은,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갈등은 충돌입니다. 충돌이 생겨야 힐링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없으면 힐링을 할 필요가 없죠.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등이 없으려면 관심 두지 마세요. 첫 번째는 관심을 안 두면 됩니다. 그러면 뭘로 가면 됩니까? 다 남이야. 나만 오로지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야. 관심이 없던가 자기 기준, 즉 자아실현에 관련되는 기준이 없는 거야. 자아실현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뭔 뜻입니까? 찌질이. 좋은 표현이야. 돼지가 되는 거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TV 보고 먹고 자고 싸고 TV 보고 이거 그냥 한마디로 혼자 그냥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폐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즉 뇌를 이 생각 이거 할 이유 없잖아요. 생각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의 모든 것들이 즉 자기의 자아 실현이 포기가 되게 되면 생각이 멈춥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스트레스잖아. 생각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때 바로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즉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면 열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상처가 힐링이 되면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감정적이에요. 행복은 감정입니다. 즐거운 건 행복이 아닙니다. 즐거운 건 기분일 뿐이에요. 행복은 지속되는 좋은 감정이에요. 행복은 지속되는 좋은 감정이에요. 내가 설사 갈등이 생기고 뭐하더라도 돌아서면 행복해요. 그래서 이 행복에 관련되는 건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남자는 이 인간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존재의 의미라는 노래가 남자가 불렀어요. 압니까? 지 발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자에게요. 남자끼리 그러면 잘 알아 또. 근데 못 느껴요. 그걸 못 느낍니다. 존재의 의미는 여자만 느낍니다. 근데 논하는 거는 자기가 못 느끼기 때문에 논하는 건 많아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몰라, 때되면 알게 돼. 근데 문제는 존재의 가치예요, 가치. 남자는 이걸 추구를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가치를 논하는 사람이 남자는 거의 없어요. 노래 제목이 혹시 존재의 가치라고 혹시 있나요? 그럼 그 노래는 안 떴을 거예요, 존재의 가치. 절대 안 뜹니다. 존재의 의미는 떠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남자들은 끊임없이 찾아가거든요. 그게 궁금하니까. 못 느끼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존재의 의미라는 노래를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너희는요? 없어요.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 아니라니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은 잘하는데, 그지?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들 얘기, 우리 여자들은 참 잘하는데, 여자들끼리는. 아, 근데 그러죠. 도대체가 모르겠다고. 맞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을 중요시 하냐면, 바로 오늘은 이 문제가 갈등인데, 기본 팩트는 갈등에 관련된 원인이에요. 원인은 아주 단순해요. 이 단순한 이 원인이 인간관계를 일파만파시키는 거예요. 왜? 가장 관심 있고 그리고 자기 기준을 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볼 수 있는 그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갈등은 가까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힐링이 안 되면. 고부 갈등 있죠. 또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가족 간에 보면 갈등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 그 누가 개입합니까? 개입 못합니다. 왜? 이 사람 기준, 이 사람 기준, 이 사람의 가치 실현, 자아 실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아 실현. 틀려요?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둘 다 잘못된 게 아닌데 누가 중재할 거야? 만약에 내가 중재를 한다. 이 사람의 중재, 이 사람 중재를 한다는 건 뭔가를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율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면 돼요? 니도 안 틀리고 니도 안 틀리다는 걸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쭉 알려주면 그들은 싸워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그러면 또 싸웁니다. 좀 지나면 화해를 하기 시작해요. 점점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를 익숙해지는 시간, 즉 상대에 관련된 기준과 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처음에는 10번을 싸웠어. 10번을 갈등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좀 하면 5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또 해.
또 줄여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해요. 다르구나 나랑. 그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갈등을 느낍니까?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저걸 인정하기가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즉,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그래야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다르다는 걸 상대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상대가 인정을 해줍니다. 아는 사람이 먼저 인정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 대부분은 내가 너를 인정하려면 너부터 인정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 인정을 하려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걸 들었냐고. 안 들어봐서 한 번도.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부터 먼저 인정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해? 나는 뭐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러게? 그러면 그 사람이 또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나 어차피 그것이 바로 힐링에 나가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가면 상대방도 힐링을 시킬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힐링이 되지만 상대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에 관련되는 부분은 갈등은 상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인식하는 건 존재하기 위해서만 생존하기 위해서만 인식하는 건 생존하기 위해서만 있어요. 여기에 미치지 말라고. 생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퇴되지. 그렇지. 뭐 사람들이 맛있는 뭐지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계속 맛집 야 가보면 블로그에 보면 내가 한번 예전에 한때 페이스북 할 때 작년인가 언젠가 페이스북에 그 맛집 하나 그 뭐지 1년치에 관련되는 그림 올라와 있는 것만 내가 돈으로 계산해 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올린 거를 그 음식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으로 계산해 본 게 있었거든. 그랬더니 세상에 1년에 한 1,000만 원 돈이 돼요. 먹는 걸로만. 협찬 받잖아요. 미쳤어. 응? 협찬 받아요. 아니야. 저거 보여주고. 자기가 가가지고 직접 찍어서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감각기관에 의존이 돼 있거든. 감각기관에 의존돼 있다니까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야. 즉 기분에 초점이 맞춰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이쪽은. 계속. 이쪽은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야. 결국은 표현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감각기관이 느끼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인식,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이거, 즉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은 의미를 추구를 안 합니다. 의미 안 중요해요. 자, 가치만 있으면 돼요. 남자죠? 어떤 사람은 의미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가치를 하기 전에 의미부터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이 가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밸런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여자는 이게 돼요. 상호 밸런스가. 남자는 미안한데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가장 유용할 때가 뭐냐? 의미 찾는 거야. 내가 사는 이유. 그래서 그 남자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해요. 사는 이유. 지난번에 주셨은 것 같지? 거기에서 계속 찾는 게 뭐야? 자기의 의미야. 의미. 남자는 가치 가지고는 어디 가서 자살 안 해. 요 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주 위험해져. 왜? 의미 찾아 들어가면 없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찾잖아. 못 찾으니까 나는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놈이 돼버리는 거야. 어차피 못 찾아요. 그래서 절대 남자들한테는 의미 찾지 마라 그래요. 왜? 어차피 행복 모른다니까. 죽을 때까지. 언제 느낍니까? 행복은? 죽을 때. 죽을 때 비로소 의미를 느껴요. 왜? 죽잖아. 의미를 느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남자는 철든다 그러죠. 철든다는 게 뭐냐면 이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의미. 자, 철들게 해줄까?
그거를 우리는 일명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다 깨달으면, 철들면 죽습니다. 왜 죽냐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야, 네가 사람이냐? 이 돼지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농담인 줄 알잖아요. 뭐야? 막 신경질 막 내고 화내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이러는 얘기를 해가면서 너 사람이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때부터 난 개돼지로 살아갑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래요. 실제. 안 그러면 자기가 못 견뎌요.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 던집니다. 그래서 난 죽어야 돼.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럼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뭐가 갑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살 이유가 없구나. 이제 죽을 이유를 찾아야겠다. 깨달은 사람은. 큰일 났어. 말 잘못하면 죽어요, 그 사람. 깨달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바로 양쪽이 공존하기 때문에. 재밌는 건 여자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 하루하루가 깨달음이에요. 이걸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자는 두 개를 다. 기분이 해서 감정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남자는 감정은 없고 기분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정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특히 감정 찾아 들어가는 사람에게 갈등이 발생되게 되면 빨리 피하세요. 피하세요. 또 들어가면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의미와 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감정과 기분이 어떻게 내가 가져가고 있느냐. 그런데 상대도 또한 마찬가지로 감정과 기분을 가져가면서 결국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 전혀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냐면 다르다, 기준과 관심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갈등? 아까 얘기했잖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모의 기준과 자식의 기준이 충돌을 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 잘못인가? 부모 잘못인가요? 자식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잘잘못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힐링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힐링 캠프가 됐든 아니면 증문즉설이 됐든 또 아니면 우리가 일반 상담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됐든 이걸 한번 나올 때 유심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 나오는지. 잘잘못을 논합니다.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상담사. 상담사 지기준이야. 이 지기준에 의해서 저게 잘못됐다 이걸 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 생각은 절대 잘잘못을 논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너도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것도 맞고 네가 말한 것도 맞고 네가 말한 것도 맞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무엇을 모릅니까? 교와 질서와 자아 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는 걸 다르다니까?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을 하고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힐링이 돼버려요. 힐링이. 우리는 그거를 안 가르쳐주고 맨 뭐라고 합니까? 어제 며칠 전에도 나왔던데 이거를 자기 기준에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지 기준이야. 그건 상담사의 기준이지 상담사는 그래서 개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뭘 해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 상담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네 기준도 맞네? 네 기준 맞아. 그럼 누구 편도 안 들었어. 그죠? 근데 왜 맞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대로 맞고 딸은 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맞고 딸은 자식은 자식대로 맞는지 왜 맞는지를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해놓으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 부모가 그래도 자아실현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네. 내 아이가 자아실현의 기준을 가지고 있네. 헐. 그런데 재밌게도 왜 갈등이 생겨요? 뭐 이런 관심이 다 있어 세상에.
그러면 안 싸우는 부모 자식 관계는? 안 싸우는 부모 자식 관계는? 좀 이제 슬슬 이상해진다. 안 싸우는 부모 관계는? 조금 이상하네. 안 싸우는 연인 관계는? 하나가 완전 억압을 하고 있던가,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거야. 하나가 완전히 받아주고 있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결국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이게 얼마나 큰 치료인데.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못은 하나도 없이 그들을 힐링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누구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처의 힐링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우울증의 힐링을 할 때 상처는 누가 만든다? 내가 인정하기 싫어. 솔직히 인정하기 싫어. 그죠? 상처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여기서 들어온 걸 기억한 걸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아니지. 이거는 내 생각의 기준이 맞으면 기억에서 맞으면 상처를 기억 안, 그냥 좋은 걸 기억될 거고, 내 자아실현에 들어온 게 내 자아실현에 맞으면, 내 자아실현, 즉 내 생각의 기준에 맞으면 별일 없는 거고, 안 맞으면 상처를 기억이 되는데, 자, 그러면 들어온 게 잘못된 거야? 아니면 이 자아실현의 기준이 잘못된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잘잘못으로 논하게 되네. 그러면 상처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아니야. 내 기준에 위배된 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치료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기억의 상처는 이해. 상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 이치를 해석하는 거야. 상처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관련된 이치를 해석하는 게 이해예요. 이해되면 이상하게 이 마음 안에 이 몸과 마음에 연결되는 이 기억의 심리가 상처를 치료를 해버려요. 상처가 치료되면 행복해져. 이상하게. 근데 대부분들은 뭐를 이해하려고 듭니까? 상처를 이해하려고 들어요. 백날 이해해봐라. 뒤지지. 그건 이치가 아니라니까. 이 상처는 결과치야, 결과치. 결과를 이해하려고 들기 때는 고통을 느끼는 거야. 참고를 하시기에 돼 바랍니다. 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 습관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갈등의 힐링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갈등을 했던 건 요걸 이해를 시킬까?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줄까? 기억 속에다 넣을까? 습관에다 넣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가능하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나와 틀리구나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또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딱 돌아섰을 때 뭘 가냐면, 우리가 그래서 자기 불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꼭 자성일지라 그래. 자성이라 그래. 자기를 반성하는 걸 한번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래 일기의 의미야. 반성을 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내가 이런 원리에 관련된 이것을 혹시 위배된 사람이 없었을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쭉 내가 오늘 있었던 걸, 왜 최소한 그래도 표현한 거, 팩트들은 오늘 하루 정도는 기억을 하거든. 내일 되면 다 잊어먹을지 몰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들만. 그걸 우리는 반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이제 퇴색되긴 했지만, 그러다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 이 상처 갈등에 관련되어 있는 원리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결과를 힐링시켜줄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어차피 나에게 만들어진 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렇다 쳐. 근데 상대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몰라. 누구 탓이야? 내가 상대한테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들어줬다고. 내가 옛날에 그랬듯이.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하게 되면 나한테 상처가 안 생깁니다. 일단은 나부터 먼저 상처가 안 생기고 나부터 편해.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제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 아이에게, 상대방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내 나중에 내 며느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단하죠? 내가 요거 가지고 참 많이 치료하는데 많이 썼는데. 그래서 네 잘못 아니라니까? 네 얘기도 맞네? 네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 잘못된 거를 막 들으려면 이 사람한테 들어보면 돼. 그럼 이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과 표정은 이 사람이 얘기 다 해주고 있어. 요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은 누구한테 들으면 돼? 상대방한테 들으면 돼. 두 개를 딱 합쳐놓으면은, 아, 이 사람 이게 그게 보여. 실체가 보여. 딱 보이면,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맞네. 또 우리는 거야. 조금 냈다 싸우고 있는데. 왜 싸웁니까? 그 크기만큼 관심이 있는 거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 건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많습니다. 왜? 나랑 틀린 게 너무 많죠. 관심을 있는데 기준이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니까. 나랑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쉽게 치료가 됩니다. 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더 재밌는 건 상대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원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니, 그 다음에 뭐 가족끼리는 어떠고 저떠고 막 백날 얘기해봐라. 내가 승질나 죽겠는데. 내가 나부터 먼저 딱 인정이 되고 나면은 신경에도 그거 인정하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돼요. 왜? 잘잘못을 원해서는 절대 안 돼요. 특히 갈등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잘잘못을 원하면 안 돼요. 잘잘못을 절대 원하면 안 돼요. 뭘 하냐면 다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가 크다 작다의 문제일 뿐이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에 관련되는 부분을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잘못했다가 들어가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지게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잘잘못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해야 돼요. 갈등하는 이유는 엄마와 딸이 싸우는 이유는 엄마가 잘못되길 그걸 원한 거예요? 딸이 잘못되길 원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되길 원하는 거야? 딸이 잘못되길 원하는 거야? 그러면 딸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가 잘못되길 원하는 거고 엄마 입장에서 딸이 망가지 잘못되길 원하는 거네? 근데 왜 잘잘못을 따지는 거? 신기하지만 잘잘못을 따지면 안 돼요. 갈등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갈등을 즐기자. 갈등을 즐기면 돼요. 정확하게 팩트를 알면 돼요. 근데 무관심할 때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 없는 것보다는 쌈박질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말 없는 거는 행복했다니까. 오히려 심각해집니다.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갈등은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본질을 알고 보면 참 좋은 건데 고부 갈등도 본질을 알고 보면 참 좋은 건데 그죠? 나 이 갈등 치료할 때 이거 강연에 많이 쓰거든요. 강연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언젠가 어딘가에서 강연할 때 이 프로세스가 있거든.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진짜 웃겨요. 태영아 신경 쓰여. 나 갈등을 치료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슴 많이 가져.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갈등 관련된 얘기는 이 두고두고 써먹고 아무리 우울증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얘기, 노이로제 때는 또 이 얘기가 안 나올까? 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나옵니다. 근데 그때그때 틀려. 내용들이랑. 틀려요? 달라요? 그때 달라요.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근본 원리와 이치는 같은데 표현되는 방식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들은 나와 다를 뿐이지 나와 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나 또한 잘못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 여러분이 실수한 거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실수하는 거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왜? 살아갈 때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건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 인생은 차선이 없습니다. 오로지 최선을 다해요. 다만 조화 질서에 위배가 됐을 때 바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과 권리를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이거 필요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자유와 평등주의로 가야지. 전상천하 뭐가 됐던 나는 굉장히 자유롭고 정말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 간단해요.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존재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어디 가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혼자 조용히 섬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혼자 조용히 산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보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왜냐하면 나 혼자 자유와 평등을 가지려면 반드시 조화 질서를 깨뜨려야 돼요. 자기 억압을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화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 자아실현은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조화 질서가 깨진 상태에서의 자아실현은 이미 병든 자아실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요게 병들면 뭔 얘기예요? 조화 질서를 깨뜨리면 요게 병들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다음에 그 심리장애를 논할 때 요걸 가지고 한번 논해보면 아주 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사람 말 몇 마디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주변 친구 뭐 관련된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아, 제 심리장애구나. 쟤는 아니구나. 기구나. 이게 다 해석돼요. 너무 간단해.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것들이 교육으로 하나씩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알면 되니까. 알면 되고 습관은 만들어주면 돼요. 교육시사가 되면서부터 요거 합시다. 그래서 계속 가. 교육 끝날 때쯤 되면 그 습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이게 치료교육이잖아. 치료교육의 기본 본질은 뼈래요. 이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지금부터 하나씩 갈등은 나쁜 게 아니다. 갈등이 발생되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데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해서 상대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내 혼자 만든 현상이에요. 갈등은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메타시오가 되는 거고, 그죠? 요즘도 메타시오 합니까? 이제 기본 항상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기독교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불교는 깨달읍시다. 뭔지 알지 나도 알아요. 참 재밌어. 난 기천불이 좋아. 기독교, 천주교, 불교라는 이 용어가 아주 좋아. 마음에 들고. 종교는 나름대로 마음의 양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맹신하는 거는 조화 질서를 깨뜨린 상태에서 지 혼자만 추구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맹신이에요, 맹신. 무조건 지옥 갑니다. 맹신은 무조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심리장애이기 때문에. 본질을 깨뜨려야 된다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한 5분 쉬었다가